네,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0월 둘째 주 10월 9일과 이제 10월 10일 양일간 예상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10시가 좀 막 넘어가는데요.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10시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마사에 오늘 10월 8일자 그 경주로 상태가 지금 다습 14%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매일 9시에 발표를 하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내일 이번 주까지는 좀 습기가 머문 그런 주로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좀 기대했던 말들이 안 나온다. 근데 제가 지금 얼핏 생각하기에 세마필이야. 그러니까 얼핏이 아니라 세마필을 좀 꼽아뒀어요. 근데 오늘도 이번 주에도 그 세 중에 이제 2마리가 나왔고요. 일단 지난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번 주에도 이제 조교 보는 과정에서 뭐 한 2-3마리? 두세 마리가 있었는데 또 안 나왔어요. 또 안 나왔고 나머지 2마필이 나왔는데 일단 이제 가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한 마리가 안 나왔어요. 이게 조금 제일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요건 제가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미 이 2마필이 나왔는데 얘네들이 지금 한 주 딜레이가 되면서 그 조교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번 주도 이제 그렇게 뭐 큰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이 없어요. 지금 2마리 나왔다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마필이 뛰는 경주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특별한 뭐 지금 그 부산에 그 뭐죠? 대산 경주 때문에 내려가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려가 있는 말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기초 조교를 하고 내려간 마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조교를 했는지는 좀 잘 모르겠고, 그거야 뭐 이제 제 예상 밖이기 때문에 부산을 하실 분들은 뭐 부산 다른 어떤 예상가나 이제 그런 책들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역시 이제 경주마다 조금씩 이제 중요한 마필들, 요런 마필들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마필들 위주로 좀 풀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경주입니다. 토요일, 10월 9일 토요일, 군해산 6등급 1000m 2세마 경주입니다. 2세마 경주인데, 일단 5번 천지지대입니다. 천지지대. 요거 정말, 괜찮습니다. 상당히 좋은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파워가 부족한데, 뭐 순발력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제 따라가면서 모래도 맞았고, 약간 모래를 맞으면서 조금, 뭐랄까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는데, 라스트에서 또 걸음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어떤 잠재력, 이런 마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유연합니다. 거기다 이제 470kg, 80kg대의 그런 체형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힘과 이런 것들, 유연성, 요 2가지만 갖고 있으면 뭐 거의, 뭐 앞으로 올라가는 데는,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9번 와일드삭스도 이제 그 주행심사에서 아주 뭐 쉽게 그 경주를 뛰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요 마필은, 18번? 지스타랑 월요일날 이제 동반습보 한번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역시 이제 리듬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순발력이 조금 떨어지고요. 자, 문제는 이제 12번 천리총인데 외곽으로 좀 밀려 있습니다. 건조 5%에서 1분 2초대를 계속해서 지금 불량주로, 건조와 불량주로 해서 1분 2초대를 뛰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지금 말씀드린 얘네들보다는 약간 뭐랄까, 몸놀림이 좀 뻣뻣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천지시대나 와일드삭스 5번, 9번이죠. 근데 천리총이 외곽에서 지금 감아 갖고 나와야 돼요. 순발력은 있는데, 상대적으로 얘네들보다 순발력은 있는데, 외곽으로 좀 감아 갖고 나와야 된다면, 몸이 좀 뻣뻣하면 라스트에서 조금 무너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공략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경주로가 가볍다라고 그러니까 다습주로다, 가볍다라는 것보다 다습주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이 천리총도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불리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 컨디션이 일단 중요하겠고 7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컨디션을 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주는 2살짜리, 뭐 제가 매번 이 2살짜리 마필들 신마들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변수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요 조그맣게 뭐랄까요, 뭐 5배에서 10배 이런 배당을 뭐랄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좀 욕심 부리고 배팅하는 것보다 한 박자 좀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마들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좀 공략의 어떤 강도,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어떤 방어적인 배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주였었고요.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1000m고요. 역시 이제 이세마 이제 경주입니다. 1000m, 같은 1000m 경주인데, 뭐 이 경주는 그렇게 눈에 띄는 마필이 없어요. 뭐 이번 한강 매직이 눈에 띄는데 나중에 보니까 체구가 너무 작더라고요. 상당히 유연하고 근성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주폭이 작은 마필들은 근성이 좋은 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뛰려고 하다 보면 작은 주폭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힘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뭐 단거리용이죠. 그래서 일단 뭐 눈에 띄는 그런 아주 좋은 근성, 유연성을 좀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반면 이 1번 라운더 대시요. 라운더 대시. 예, 라운더 대시가 1조 29번인데, 라운더 피버랑 같이 이제 월요일날 동반 습보를 했습니다. 근데 라운더 피버가 워낙 발쓰는 게 조금 가지런하지 못해서 그런지 얘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그 2번 이제 주행심사 불합격 당했죠.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져야 된다 그럴까요? 기억하고 있으셔야 될 게, 이 2번 다 따라가면서 1분 11초, 1분 6초 9를 뛰었어요. 미달이죠. 능력검사 이제 불합격된 건데, 근데 합격을 어떻게 했어요? 예, 선행으로 합격을 했어요. 예, 선행으로 합격을 했고, 첫 번째 팬들이 안 들어올 때 그냥 자기네들끼리 뛰었기 때문에 배당이 없는데, 결국 선행을 못 나서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마는데, 역시 이제 안쪽에서 어떤 답은 이제 선행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럭키 크라운이라든가 외곽의 지스타, 요것도 지스타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매직? 와일드 삭스랑 같이 동반 습보라는데, 라스트에서 많이 힘들어해요. 같이 뛰면서 힘들어 한다는 것은 거의 퍼져. 예, 많이 처져요. 상당히 많이 처집니다. 골인 하기 전에 이미 걸음이 많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 상대들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뭐 라운드 더시도 마찬가지고. 자, 10번 노드에 있습니다. 이 마필도 지금 김동철 조사 관리하는 마필인데, 상당히 좀 조교를 좀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해가지고 좀 더 강약 조절은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역시 이제 나오려다가 못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포텐셜 에너지 5군하고 같이 동반 습보를 했는데, 얘가 조금 앞서는 그런 탄력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고, 오히려 얘가 외곽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안쪽에서 이제 라운더 대시가 선행을 가려고 하다 보면 싸움은 좀 피해가는 게 좋겠죠. 그냥 외곽에서 모래만 안 맞춰주면 오히려 힘도 있기 때문에 축을 세우기는 조금 쉬운 그런 경주 같습니다. 근데 역시 뭐 첫 경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후차권이 좀 분산이 됐을 때, 이 어린 마필들 배팅할 때는 공략할 때는 좀 분산 배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소액으로 조금씩 분산 배팅을 하는 게 좋겠죠. 하도 이런 마필들은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주도 역시 크게 메리트를 갖고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다. 자, 두 번째 경주였었고요.
자, 1200m 3경주입니다. 군해산 6등급 안말경주. 이 경주도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번 엘리트 룰주인데 이거 460kg 체형인데 상당히 좀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좀 습보하는 걸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안 해요. 습보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약간 어딘가 좀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죠. 잘하는 겁니다. 그런 마필들, 그러니까 아픈 말을 갖다 어딘가 불편한 말을 갖고 조교를 세게 해버리면 그게 이제 두드러져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말이 워낙 유연하고 잘생기고 아주 경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어떤 습보의 주폭을 좀 한번 발쓰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아무튼 뭐 1번 게이트에 있고 뭐 순발력이 이전에 보면은 나쁘지는 않아요. 13초 후반대면은 뭐 내측에서 선행 뒤에서 곱게 따라가면은 라스에 또 한 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티나입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7월 10일 날 제가 이 마필을 추천드렸는데 축을 잘못 세웠죠. 축을 잘못 세웠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안 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필 때문에 제가 이 애니 기븐 세터데이의 혈통을 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뜯어봤죠. 근데 잘 뛰는 마필이 없더라고요. 그냥 생김새만 좀 멀쩡한 그런 마필들인데 그래도 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혈통보다는 생김새입니다. 그때그때 컨디션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좀 매치가 되면 되는데 자 이번에도 역시 이제 조교를 조금 약하게 했죠. 하루 걸러인가 이틀 걸러 이제 습보를 하긴 했습니다. 안 하진 않았어요. 안 하진 않았는데 좀 짧게 했죠. 속보 하나 구보 안 받기. 그러다가 라스트에 이제 습보할 때는 놔주고. 그러니까 좀 구보가 좀 많이 필요한데 다른 마필에 비해서 이렇게 짧게 끝내는 그런 훈련 패턴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힘이 조금 잘생겼어요. 정말 뭐 특히 이제 후구가 마음에 드는 그런 마필인데 저는 일마필이 상당히 좋은 뒷심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승환 기수가 계승했을 때 추천을 드렸고 역시 유승환 기수가 이제 모래를 안 맞추려고 애를 썼죠. 외곽으로 이제 애를 써가지고 라스트에서 이제 한 발 더 끌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뭐 앞에 붙어버리니까 역시 뒤가 안 들어가니까 라스트에서 거리도 늘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경주에서 생김새만 놓고 보면 얘가 가장 잘생긴 그런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따뜻한 빛입니다. 골드 카이저가 있고, 저것도 발 쓰는 거 보니까 뭐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슈퍼버드. 이거는 매번 이렇게,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착순에 와서 기록이 좋은 마필은 사실 그렇게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번 피렌체 캐슬인데 요거 공백기만 안 가졌으면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추천드리려고 했던 마필인데 이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490kg잖아요. 20kg 이상이 지금 불어 있습니다. 훈련 양이나 조교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뭐 괜찮습니다. 뭐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이 마필이 어떤 체중이 조금 정상 체중까지 왔느냐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1번 엘리트 룰주, 3번 티나 이런 마필들, 그 다음에 6번 따뜻한 빛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일단 체구가 좀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작고 아직까지는 뭔가 좀 자세도 높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힘이 들차서 일단은 안쪽에 있는 1번 엘리트 룰주와 3번 티나 복병마로는 2번 피렌체 캐슬인데 일단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공략 여부를 좀 결정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1200m입니다. 자, 매니골드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아주 쉽게 선행 가서 라스트에서 7마신 차로 아주 대차로 이겼고 또 여유있게 왔습니다. 6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박디영 조교사는 상당히 조교를 좀 모르겠어요. 강하게 하는데 강하다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
말에 어떤 무리가 안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아마 그런 게 그 출전 주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4주 만에 한 번씩 출전하죠. 2주 쉬고 2주 훈련하고 나오는 건데, 근데 이 박두영 주기사에 보면은 보통 6주, 8주 그래요. 어떤 건 뭐 더 길게 가는 마필. 그러니까 그만큼 그 충분히 쉬고 컨디션을 다 끌어올리는 거죠. 끌어올린 다음에 잘 먹여서 다시 또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는 말이 고장이 좀 잘 안 나는. 근데 다른 마방들을 보면 조금 조교만 높이면 좀 고장이 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번 프린세스 삭스입니다. 프린세스 삭스 멀로 기수. 이제 이거 제가 7월 4일 날인가요? 안토니오 기수가 이제 선행을 가가지고 막 밀어붙여 선행을 가서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제가 그 당시에 기억납니다. 하여튼간 뭐 안 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뭐 코굴레하고 발도 높고 몸도 뻣뻣하고, 그러니까 선행이면 장땡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행 못 가니까 무너지잖아요. 예,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1번 게이트에서 지금 그 멀로 기수가 안착을 했는데, 멀로 기수는 아마 선행을 안 가려고 할 겁니다. 뭐 슈퍼 삭스나 이런 마필들 타는 거 보면 그렇게 선행을, 안토니오 기수처럼 선행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멀로 기수라면 선행을 안 가면 1번 게이트에서 얘는 쥐약이 될 겁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겠죠. 좀 미친 듯이 또 선행을 가려고 할 수 있으니까. 조교 내용을 볼까요? 예, 이게 월요일 날 아침에 17번이 뭐죠? 거센불패랑, 이게 혼합 4군 마필이죠. 거센불패랑 조교 그 동반 습보를 하는데 뻣뻣하니까 그냥 퍼져버려요. 축 퍼져버려요. 예, 골대를 지나가면, 아마 뭐 제가 누차 뭐 매번 검빛 예를 드는데, 검빛 동영상을 보시면 그런 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 정도면은 그럴 수 있겠다, 유준아 말이 맞겠다라는 좀 그런 것들을 때문에도 한 번씩 그 동영상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스프링 꿈입니다. 조한별 기수의 57kg인데 지난번에 역시 이제 다습 11%에서 14초를 뛰었습니다. 근데 참 이 마필은 제가 매번 눈여겨보는 마필입니다. 이 변화를 좀 보일 때까지. 근데 제가 지난번 뛴 걸 봐서는 그냥 어부지리 착순이에요. 어부지리 착순. 아직까지 이렇게 뭔가 키가 크고요. 키가 크고 등치가 좋은데도 이 신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등치에도 지금 계속 라스에서 무너지는 건데, 지난번 다습 11%줄에서 착순 왔다고 조금 믿기는 좀 어려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6번 파란 왕자입니다. 이게 좀 문제인데, 제가 이 마필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어필해 드리려고, 주초에 이 마필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많이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봤죠. 근데 기본 능력은 상당히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지금 6전을 뛰면서 5번이 3차 안에 다 들어올 정도예요. 근데 선행만 가면, 앞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꼭 선행은 아니지만 선두권에 붙어 가면서도, 선행을 가면서도 라스트에 무너져요. 그게 아파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7월인가요? 언제 보니까 또 오른쪽 무릎에 이틀 치료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래간만에 이 일요일 날인가요? 이게 파란 왕자가 일요일 날입니다. 이게 일요일자니까 일요일 날 남산시대라는 5군 마필하고 동반 습보를 하는데, 역시 스피드가 좋으니까는 뭐 남산시대가 또 같은 군이긴 합니다만, 남산시대가 뭐 진짜 헉헉거리고 쫓아가요. 그렇다고 퍼진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파란 왕자의 어떤 그 순간 스피드를 보고 옳지, 뭐 저게 좀 다 완치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혼자 나와서 다네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딱 족하다 이런 판단인지, 아니면 도로 아파서 그러는 건지. 근데 일요일자의 그 스피드를 보면은 정말 발군이었었습니다. 최근에 얘가 내준 스피드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스피드를 좀 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뭐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좀 어플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좀 보여준 게 그렇게 시원치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7번 파워 돌풍인데, 요것도 지금 아주 컨디션이 좋아서, 근데 뛴 걸 계속 들춰보니까, 아니, 이 등치에 뒷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뒷심이 없기 때문에 그럼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이 후구 쪽 부분이, 그러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후구 쪽 부분이 약간 남들보다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9억 마리입니다. 처음에 이제 최범행 기수가 뭐 1분 13초 막 이런 기록을 작성을 하면서 입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인기 끌 때 이게 왜 인기맙니까? 이거 말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인가요? 임다빈 기수가 기승했을 때인가? 지난번인가 제가 다비드 한번 이번에는 될 겁니다. 왜 되느냐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조교를 좀 바꾸고 있다. 그 조교를 바꾸고 있는데 완전치는 않지만 뭐 다비드 기수인가요? 임다빈 기수인가요? 하여튼간 어떤 효과는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전혀 예상이 빗나갔죠. 정말 그야말로 예상이 빗나갔는데 이번에도 조심하십시오. 하여튼간 이마필이 조금 뭔가 변화는 보여요. 근데 이놈은 성격이 조금 잡혀야 되는데 고개 안 잡히는데 지난번보다 이전보다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얘가 지금 조교 패턴을 바꾸더라고요. 이전에는 막 그 관리사가 그 내측 게이트랜다. 내측 주로에 펜스에다 대놓고 막 두들겨 패고 그냥 밀어붙이고 때리고 몰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럼 얘의 단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 뛴다고 되는 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단점을 찾아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2달, 3달째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효과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나왔고 이번에도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직 완전치는 않습니다. 요마필은 혹시라도 제가 잊어버리더라도 다음번에 여러분들 꼭 다음번이 아니라 좀 바뀌면 제가 눈에 뭐 보이겠죠.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였었고요. 자, 오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경주 1200m고요. 뭐 의미가 없죠. 1번 머니 챔프 말씀드렸잖아요. 임마필 지금 18전을 뛰면서 7번, 3차까지 7번 입상을 했는데 참 제가 이제 슈퍼삭스가 나올 때 슈퍼삭스가 지금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출전할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출마 등록을 못 봤는데 그 슈퍼삭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현종 기수, 장추열 기수가 막 입상을 할 때 그 이전에 다른 기수들이 잘 타는 기수들이 선행 뒤에서 정말 최대한의 힘한 배를 해서 탔는데 라스트에서 걸음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마필의 능력은 저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이현종 기수가 선행이나 선행 외곽에서 장추열 기수가 그런 식으로 타서 입상을 해요. 안토니오 기수인가요? 그 기수도 그랬고. 근데 지난번에 그 멀로 기수는 어떻게 탔어요? 멀로 기수는 그냥 선행 실패하니까 붙들잖아요. 아마도 자기가 뭐랄까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마필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어. 근데 안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슈퍼삭스가 인기권에서 이제 못 와요. 장추열 기수,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했었네요. 그동안 이현종 기수가 많이 탔고 문세영 기수도 8차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마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그 슈퍼삭스에 대해서. 근데 왜 슈퍼삭스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머니체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좋은 체형을 갖고 있고 근성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마방에서는 그 보조주로에서 자꾸 조교를 하는데 마방에서는 다른 이유로 그 이마필이 못 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보조주로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마필이 악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바깥으로 나가나요? 아무튼 저는 모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삭스도 지금 몇 살이에요? 슈퍼삭스가 6살인데도 아직 모래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니체프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박으른 기수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막 밀어붙일 거예요, 선행.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선행마들이 조금 불편할 겁니다. 근데 이경주의 선행이 누가 제일 빠르냐면 일단 코브라볼도 빠르고요. 뭐 다 빠르네요. 라운다이어도 빠르고 강소 프린세스,
이 세마필이 조금 빠르네요. 예, 빠른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마필 1번 게이트인데 다른 마필이 외곽에서 나왔다고 치자고요. 외곽에서 나왔어. 그러면 1번 게이트에서 얘네들은 힘을 쓰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보십시오. 이 결국 선행을 가든 못 가든 간에 일단 초반에 박은훈 기수는 막 밀어붙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빨리 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랬을 때의 어떤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마필. 이제 쿠브라볼은 좀 인정을 해야 되겠고. 자, 3번 라운다이어입니다. 이경주에 천둥여울이 있네요. 라운다이어랑 천둥여울이랑 같이 떴는데, 저희 천둥여울은 제가 김학수 조교사가 관리할 때, 저거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신고하니까 이렇게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근데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말이 좀 힘들게 뛰죠. 라체에서 힘들게 뜁니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라운다이어가 뒤에서 올라오면서 그랬는데, 이 다이아가 지난번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가 좀 많이 흔들려요. 약간 흔들리는 거고, 그다음에 10번 농라인에 있고, 최고 캠프 이 마필도 500kg짜리 마필인데 뒤가 없죠. 똑같아요. 아까 그 파워 돌풍이랑. 그러니까 파워 돌풍도 그렇고 이 최고 캠프도 그렇고 이 좋은 체형을 갖고 있는데 왜 라스트에서 걸음이 안 나올까? 앞에도 갖고 뭐 취입도 해보고 그 이유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그냥 여러분들 혼자서도 이런 배팅하는데 분석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강서 프린세스입니다. 요게 컨디션이 좀 좋아졌어요. 근데 얘가 입상했을 때의 그런 완벽한 컨디션, 그러니까 절정의 컨디션은 아닙니다. 근데 올라서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거의 100에서 떨어졌다가 지금 80에서 90 사이, 그런 정도인데 조금 세 보이죠, 상대적으로. 거기다 외곽으로 좀 밀려 있는데, 멀로기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좀 이마필의 컨디션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경주도 뭐 워낙 남들이 다 아는 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닌데, 뭐 지금까지 뛴 걸 봐가지고는 제가 이거 전 결코 세게 안 봅니다 그랬다가 무슨 창피를 당하겠습니까? 그냥 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죠. 자, 오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3군이고요. 좀 컨디션만 좀 따져볼까요? 일단 루이사가 조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기권에서는 3명 기상, 이 12번이 좀 컨디션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11번 가운포스, 이게 선행마다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드리냐면, 얘는 선행마기 때문에 항상 나오면 경쾌하고 뛰려고 하고, 그래서 겉보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번에는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운포스라는 마피는 선행 가도, 문세영 기수가 선행 가고 쥐어짜서 2등인가 왔죠?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선행 갔던 그게 뭐 저렇게 쫙 스쳐가는데 아마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그때도 보면 컨디션은 좋았지만은, 그러니까 선행마다운 그런 활기찬 모습은 있었지만 힘이 안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다 조금 채워갖고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경주, 얘가 여지껏 보여준 그 걸음을 보면 선행을 가더라도 축으로 세우긴 조금 어려워요. 하여튼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선행만 가면 2착, 3착, 뭐 4착, 뭐 여기까지 얼마나 더 좀 뛸지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경주에서 이경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이팅 히어로입니다. 이 방송을 제 방송을 계속 꾸준히 본 분들은 아마 이제 좀 흉보실 수도 있어요. 이 파이팅 히어로가 데뷔전 때 박태종 기수가 1300m에서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해요. 문세영 기수도 주행심사를 하고, 또 누가 했죠? 2번인가 3번 해가지고, 근데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을 한 번도 안 타봐요. 실전에서. 그래서 좀 그냥 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문세영 기수가 안 타면은
그러니까 조교사는 야 이게 말이 뛰겠다 그러면은 전담 기술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이. 근데 문세영 기수가 주행 심사를 해보고 실전에서 한 번도 안 타. 그리고 이제 박태종 기수가 데뷔전에도 딱 타는데 이미 그 두 번째 경주에서 제가 이 마필은 결코 센 마필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아주 좀 강하게 어필을 해드렸습니다. 인기 그때 1위였었나 그랬을 때. 근데 4착인가 왔죠? 4착인가 뭐 왔던 걸로 같은데 잠깐 볼까요? 이 마필의 어떤 단점은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안 나왔나요? 파이팅 히어로. 예, 문세영 기수가 데뷔 주행심사 첫 번째, 그 다음에 박태종 기수가 했네요. 두 번째. 그래서 합격을 시켜가지고 데뷔전 때 1분 22초 1300, 그 다음에도 1300인데 4착으로 왔네요. 그 다음에 8착, 3착, 9착. 그 다음에 이제 기수가 다비드로 바뀝니다. 근데, 이마필의 어떤 딱 체형만 보면은 저도 처음에는 혹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마필이 결코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 그게 더해진 겁니다. 더해진 거. 이마필의 단점과 박태종 기수의 어떤 그 전개를 봤을 때는 이마필이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첫 번째 경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경주는 몇 번? 13번, 10번인가? 예, 10번인가 외곽 게이트였을 겁니다. 예, 10번입니다. 10번인데 늑발을 해요. 근데 얘가 좀 몸이 뒤쪽에가 뻣뻣하기 때문에 쫙 나가는데 늑발을 꽝 하니까는 처음 뛰는 마필을 자기가 외곽으로 무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로 딱 들어가요. 갈 때 길이 막혀요. 앞에 진로가 막혀가지고 그냥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연치 않게, 의도적이지 않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힘한 배가 그냥 저절로 된 거예요. 그 얘가 등치가 좋으니까 그 힘을 남겼던 힘을 라스트에서 쏟아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경주에 어떻게 됐어요? 늑발 안 해요. 그냥 쫙 나오니까 힘 딱 쓰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딴엔 붙들었는지 모르지만 가속을 요만큼만 붙이면 라스트에 걸음이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예우입니다. 근데 그런 얘가 갖고 있는 체형에서 오는 단점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요거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송재철 기수라면 안 그럴 겁니다. 분명히 안 그럴 거기 때문에 이 마필의 어떤 장점을 최대한 살려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말 컨디션도 괜찮고요. 아직도 얘는 그런 단점이 고쳐지진 않아요. 앞으로 평생 얘가 경주마로 생활하는 동안 고쳐질 리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에 따라서 컨디션과 타는 기수에 따라서 이 마필의 능력이 달라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송재철 기수는 충분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마방인데 이 디터미네이션입니다. 이것도 머리를 내리고 뛰는 그런 단점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힘이 상당히 좋은데 얘도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고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마필은 베스트 라인. 이렇게 좀 기본권인데 이 루이사가 지금 무턱대고 승분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자르는 것보다는 지금 컨디션 좀 체크합시다. 다른 때보다 그러니까 누구죠? 김영근 기수가 기승했을 때보다 컨디션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조교 강도가 조금 낮춰졌어요. 이 김영근 기수도 조교를 좀 세게 하는 편인데 예전에 이현종 기수가 처음에 탔죠. 아마 제 기억에 맞아요? 예, 이현종 기수, 송재철 기수, 우에다 기수 이런 기수가 타다가 이제 김홍기 기수를 하는데 조교를 조금 세게 하면서 말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파이팅 히어로가 얼마나 인기를 끌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경주는 파이팅 히어로를 좀 기준으로 해서 좀 배팅을 좀 공략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 1700m고요. 이 원더풀 타이쿤, 참 이런 마필들 보면은 참 기가 찬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이철경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이죠. 조그만 마필. 그게 뭐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작아도 상당히 주폭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연성 때문에 그래요. 작아도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근데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죠. 직선에서 습보를 하면은 이 결승선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한 50m, 30m 남겨놓고 여기서 오던 스피드가 60km라 그러면 여기 오면은 55, 50 요 정도로 떨어져요. 근데 어린 마필들 보면 60km로 초반에 딱 시작하면 100m 60km 왔어. 50, 40, 30 이 직선 구간에서 그래요. 근데 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마필도, 작은 마필도 유연성만 가지면 그 정도로 시원시원한 주폭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원더풀 타이쿤이 그런 마필이고요. 이 4번 청산강호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멀로 기수가 끌어낸 능력이에요. 아직 힘은 덜 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지금 이렇게 힘이 안 찬 상태에서 능력을 보여주는 거는 그건 멀로 기수의 기승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킹신바인데, 요게 볼까요? 요게 킹신바가 블랙루키요? 소속지의 5군 블랙루키랑 같이 동반 스포를 했는데 걔를 못 따라가요. 두들겨 패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저는 그렇게 저게 왜 못 따라가지라고 킹신바는 제가 김용근 기수가 탔을 때부터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이게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잘생겼다라는 건 모든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두들겨 맞으면서도 걔를 못 따라갔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 중에 큰 건 뭐냐면, 일단 제가 추임마기 때문에 아직 늦게 발동이 걸리나? 아니, 어디가 안 좋은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다른 마필들은 직선에서 딱 띄울 때 어느 정도 그냥 감이 딱 나옵니다. 근데 이런 킹신바 같은 경우는 1코나 2코나를 돌아갈 때까지 계속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저는 전형적인, 아직까지 힘이 안 차서 그런지 전형적인 추임마라고 좀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까지 온 건데, 그렇다면 저 1코나 2코나를 돌아서 저 3코나까지 내려갈 때 상대가 되는 블랙루키를 넘어서야 돼요. 그쵸? 뒤늦게 이제 발동이 걸리니까. 근데 그러질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다음번에 두 번째로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질 않아요. 드러나질 않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거고요. 자, 25조의 10번 이스트라이크입니다. 참 이 마방은 좀 컨디션 체크하기가 어려운 마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교 보면 나와서 구보 하나 씩 하고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날 나와서 갑자기 와서 뛰어오고, 좀 이렇게 조교를 토, 일, 월, 수, 목 그 주에 출전하는 마필 5번은 보지 않습니까? 근데 볼라 그러면은 없어지고, 그러면 뭐 한 번 딱,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한 번 딱 봐가지고 말의 컨디션을 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예상가는 없습니다. 근데 볼라 치면 없어지고 좀 그래요. K의 언더풀, 이것도 컨디션 좋지. 이 청담 컬링 12번이죠. 얘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얘가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이경주의 축을 누굴 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KO 언더풀인데, 최범민 기수가 스타블레이드, 최강게임, 뭐 일단 그나마 이제 근소하게 그러니까 외곽으로 밀려 있고, 안쪽에 지금 청산강호나 원더풀 타이쿤 순발력은 좀 떨어진다 치더라도, 월등하진 않다 치더라도, 그런 마필을 공략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KA 원더풀인데 57kg의 부담 중량, 올라간 부담 중량. 아무튼 여기는 능력이 비슷비슷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은 뭐 현장에서 뭐 체중 체크나 컨디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되는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에서
7경주 끝내고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제가 이제, 자, 이 로열 함성입니다. 로열 함성. 이거부터 좀 재밌는 걸 봤어요. 재밌는 건데, 지금 이제 이 로열 함성이 지금 1700을 이번까지 3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 되나? 로열 함성이 예전에도 1700을 뛰어봤는데, 전 최근에 2번 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전에도 한번 뛰긴 뛰었는 모양입니다. 로열 함성이 뛰긴 뛰었는데 한번 볼까요? 예전에 데뷔 후에 한 4번째 경기에 뛰었는데 12마리 뛰어가지고 11차 올랐네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제가 조기사라도 한 번쯤 해볼 거예요. 이마필이 어떤 그 단거리에서 능력이 안 나오면 장거리에 능력이 있나? 뭐 당연히 가보는 거죠. 그런 건 뭐 그런 걸 뭐 트집 잡는 건 아닙니다. 트집을 잡을 뭐 제가 그런 저기도 아니고요. 자, 아무튼 이 로열 함성인데요. 자, 4번 게이트에서 첫 번째 탑니다. 근데 이철규 기수가 간간히 보면은 거의 바닥에서 힘압에 잘 해가지고 날라오죠. 근데 이 4번 게이트, 그러니까 몇 월이죠? 8월 15일 날 저 경주 모습을 보면 나오자마자 붙들어요. 그러니까 이 1코나 2코나를 돌아가면서 막 모래를 맞으니까 어때요? 바깥으로 막 고갯짓 하면서 나가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움켜줘요. 딱.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제 그러는 거죠. 그걸 딱 움켜줘가지고 라스트에서 이제 탄력을 끌어내요. 잘 탔습니다. 잘 탔는데,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이 로열 함성이 1번 게이트에 1700입니다. 1번 게이트.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1700m인데 1번 게이트예요. 1번 게이트에서 꼬 하니까 나와서 붙들어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저기 바깥으로 이제 나오자마자 1코너를 돌기 전에 바깥으로 10번 게이트, 10번에서 뛰듯이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바깥으로 2코너까지 돕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처음에, 이전에 이제 4번 게이트 달 때 모래 맞고 막 고개짓 하고 그러길래 모래를 피해 가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저 2코너 이제 딱 직선이 3코너가 보이는 그 과정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눈에는 뭐 이 손이 까딱까딱거리지는 않기 때문에 몰고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가속이 이미 붙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코너에서 3코너에는 내리막길입니다. 4코너에서 1코너까지 결승선까지는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입니다. 근데 그 내리막에서 몰고 가는 건 좀 기수로서는 조금 잘못된 거죠. 그냥 말이 가는 대로 약간 힘을 좀 덜 들이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 내리막길 갈 때 페달 밟는 사람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힘을 안 들이고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가지고 3코너 가가지고 이미 말이 이제 그때 힘이 다 빠졌어요. 예, 막 춤을 추듯이 다녀요. 그때부터 4코너에 와서 막 채찍 빼니까 막 지그재그로 막 흔들리고 이게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철경 기수가 4번 게이트에서 탈 때 그런 어떤 전개를 갖고 나와야 돼요. 모래를 안 맞히겠다고 처음에 그리고 또 중간에 무빙을 해서 그런다고 그게 힘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4번 게이트에 탔을 때처럼 타면 얘도 무시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4번 장산 탱크입니다. 이 장산 탱크 말고 장산 골드가 아까 지나갔나요? 이 장산 탱크인데, 이 장산 탱크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문세영 기수 뭐 다 탔는데 결정력은 제가 지난주에도 뭐를 말씀을 드리면서 얘가 리듬이, 그러니까 이 리듬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 좌우로 흔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위 아래로 흔드는 게 아니라 좌우로 천년앱이죠? 천년앱인가요? 지난주에 이 좌우로 흔든다라는 그런 개념이 얘가 진짜 좌우로 흔든다라는 것보다 등치가 크기 때문에 약간 채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트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리듬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두 발이 동시에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발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먼저 어떻게 나가죠? 이게 나가고 이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롤링이 되는 거죠. 약간 흔드는 겁니다. 두 발이 동시에 나가면 이렇게 똑바로 나가겠죠. 어깨부터 똑같이 나갈 텐데 이게 나가죠. 이게 나간 다음에 이게 나가기 때문에 숯불은 네 박자라 그랬으니까 하나씩 따로따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등치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땅에서 붕 날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흔들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빠릿하면 어떻게 해요? 채공이 없으면 빨리 가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리듬이 앞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높이 채공이 있으면 약간씩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등치는 크고. 그래서 이 등치에도 좀 능력을 조금 안 나오는 게 결정타가 없는 이유가 이제 그런 단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컨디션 좋아졌어요. 어떻게 탈지, 문승환 기수가 어떻게 탈지 좀 두고 봐야 될 문제고요. 문학럭키입니다. 이것도 뭐 428kg짜리. 이런 거 참 믿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조한별 기수만 아니라면 피노 시스터입니다. 뭐 조한별 기수라고 해서 입상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마피를 지금 조한별 기수가 2번을 타봤는데 다 인지를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얘도 상당히 좋은 그런 앞말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순말, 여기 이미 보여줬네요. 주행심사에 1분 4초대를 뛰었는데, 1분 4초를 뛰었는데, 순발력보다 뒷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분명히 저 마필은 뒷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체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눈여겨보자. 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뭐 저런 게 뭐 공략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번 조교 때 뭐 저런 말이 다 있지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나머지 마필 이경주 없어요. 여기 지금 복병은 아메리칸 포스원입니다. 아메리칸 포스원. 역시 얘도 보면 약간 이렇게 고개 리듬을 안 해요. 그냥 덩치로만 힘으로. 그러니까 리듬이 어때요? 고개가 살짝 들려있기 때문에 까딱까딱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고 이런 식으로 뛰거든요. 얘도. 근데 조금 힘한 배를 하고 조상범 기수는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거기다 컨디션. 뭐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해서가 아니라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의 단점을 보강해줄 기수만 타준다면은 조금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트리플 킹덤은 뭐 컨디션 조교 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경주도 축 세우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장산 탱크는 저는 트리플 킹덤으로 가야 되나요? 예, 트리플 킹덤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팔경주도 이런 마필들 위주로 좀 분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구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이제 다른 마필은 좀 제쳐두고 가겠습니다. 블랙머스크라는 마필이 이게 참 뭐 보통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로열 엘비스. 지난번에 막 죽기 살기로 선행 가려고 그러죠. 김영근 기수.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저 기수가 저런 승수를 아무튼 그래요. 그다음에 이 케미블루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다비드 기수가 지난번 12번 게이트에서 3코너 돌 때는 외곽에 있었지만 3코너를 돌면서 이제 뒤로 들어가죠. 내측으로 와요. 제가 이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좀 다른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텐데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번 경주는 1번 이 호크 행진입니다. 호크 행진곡. 요게 좀 1300m면 딱 좋았었는데 조금 제가 1400은 불안해요. 조금 불안해. 1300이 딱 좋아요. 1200도 괜찮고 1200이면 뭐 더없이 좋고요. 1300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이 마필이 입상할 수 있는 정상 컨디션이면 입상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1300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1700에서도 입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기준을 삼는 거는 상대가 강해도 1300m 정도에서는 무시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 1700이나 1400에서 진짜 뭐 대학생과 초등학생이랑 그런 거 말고요. 비슷한 능력이었을 때 가장 얘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리가 1300인데
이게 지금 컨디션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근데 얘의 단점은 뭐죠? 얘의 단점은 한 발만 쓴다는 겁니다. 한 발만 써요. 요게 아직 안 고쳐졌어요. 근데 여지껏 한 발만 쓰면서도 얘가 실전에서 능력을 보여준 마필이에요. 보여준 마필인데 그 1300은 그래서 길다라는 겁니다. 뭔 말이죠? 예, 금화의 금이요. 금화의 금이 이제 좀 일요일자 마지막 경주에 나오는데 여기 나와요? 아니죠? 예, 일요일자 마지막 경주에 나오는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호크 행진곡도 역시 이제 그 한 발만 쓰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한 발만 쓰는 말의 단점은 제가 뭐 말씀드렸죠. 짝다리거나 그 발을 쓰면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짝짝이거나 어딘가 기형이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다리 짝짝이 있어요. 뭐 사람도 오른발 왼발 다 길이가 다르다면 표시가 그렇게 많이 나질 않죠. 우리도 눈으로 보면 잘 그게 안 나요. 말도. 그런 단점이 있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프거나예요. 근데 이 마필은 뭐 계속해서 어떤 그 부상이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어디다라고 이제 또 꼭 꼬집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호크 행진곡이 여기서 딱 조건을 하나 걸겠습니다. 선행이면 선행을 저 컨디션이면 제의 순발력이면 선행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좀 방어용 마필이든 뭐 주력으로 가시지만 선행을 못 간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경주는 이 호크 행진곡의 어떤 현장 컨디션 막 미쳐갖고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호크 행진곡에 따라서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9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예, 일요일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하였습니다.